탄핵 정국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친박계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개혁을 이루겠다. 보수 정당의 개혁, 또 보수의 가치, 존중 이런 것을 하겠다. 탄핵 정국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친박계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개혁을 이루겠다. 보수 정당의 개혁, 또 보수의 가치, 존중 이런 것을 하겠다. 존경하는 대구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의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셨는데 그 탄핵 맞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선동과 업무에 의해서 기획된 탄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언론 방송 종편,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50%만 해줘도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탄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5개월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 반대를 30%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에 있어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구속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배신자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자 했던 탄핵 반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예로부터 우파 보수의 중심이었고, 대구는 6.25 때 위험한 대한민국을 낙동강 전선을 피를 흘리면서 지켰던 애국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대구를 배신한 유성민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가 언제부터 배신의 도시가 됐습니까? 대구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 우파의, 우리 보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요새 경상도 무심하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그단해가지고 영도다리에 도장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며칠 전에는 구속돼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고 이런 막말하는 김무사히 가만히 놔둘랍니까 여러분? 이제 영도다리에 도장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도다리에 뛰어내리는 것이 김무성의 도리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구 애국 국민 여러분, 촛불 집회의 중심에는 주체 사상파가 있었고, 촛불 집회의 중심에는 민노총 정교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종북 좌파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북 좌파들의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통령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세력 간의 전쟁이다. 우리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아들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지 못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그때 저조에 또한 너무나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의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아들, 딸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대한민국의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안보정당을 위해서 다같이 투쟁합시다. 이 국민정본부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파의 중심에서 통진당 해체시키고 아로들 다 죽여버렸어요. 정교조 법의 노조 만들고 국가 국민들 정교조에서 가리키는 역사교과서 바꾸려고 우리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올바른 역사를 시키려고 했고, 야당과 좌파들이 두려워했던 북한인권법 통과시키고 테러방지법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저 정북 좌파들, 얼치기 좌파 정당들,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엮은 겁니다, 여러분. 왜?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기획 탄핵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 잡기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모심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모시기로 왔고,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3일 만에 대통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악원의 법진 선악원 이사장님을 찾아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제가 대한민국 불교를 탄압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위대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길을 가라, 고통의 칼날 앞에 서라. 만해 스님께서 우리 민중들을 보면서 가시밭길을 가라, 고통의 칼날 아래 서라. 저 좋은 지는 가시밭길 무섭지 않고 고통의 칼날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불의가 법이 되면은 투쟁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투쟁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지키는 투쟁이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안보정당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손에 손을 잡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태극기 500만 애국 세력
함께해야 됩니다. 500만 태극기 세력이 있고 그의 뜻을 갖지 않은 1천만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태극기를 중심으로 보수는 단일화해야 합니다. 어떤 옥자는 저보고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제가 홍준표한테 단일화하면은 다 합쳐봐야 10%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단일화를 하려면은 500만 애국 세력과 500만 태극 세력과 1천만 보수 우파 세력들이 뭉칠 수 있는 조원진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좌파 정권들한테 권력 넘기지 않고 우리 우파 정권이 권력을 차지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사면은 우파 정권에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파 정권에서 대통령의 석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의 애국국민 여러분, 제 지역구가 여기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우리 달서구 주민 여러분께, 대구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은 태극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500만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1천만의 우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정권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새누리당의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탄핵 찬성파 60명, 30명, 탄핵 반대 세력 60명, 배신했던 바른당은 탄핵 찬성하고 도망갔는데 요즘 배신자들하고 합치자 가는데 한국당이 배신자들하고 합치면은 한국당 또한 배신자다! 이것은 전 세계에 없는 야합이 될 것이고 그러한 야합은 대구 경북의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는 그러한 야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의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존경합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 대구의 애국국민 만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강대강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일단 발사 직후 폭발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기습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고 우리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이지스함이나 탄독탄 레이더에 포착된 궤적이 없어
미사일은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사일 종류나 발사수 등 정확한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안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북극성 2형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추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조치로 맞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북한은 어제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죠.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미사일 발사를 전격 감행한 건데 그 속내는 뭘까요?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열병식에서 선보이며 무력과시를 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외신 기자들이 대거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시위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이나 미사일 전략에 대해서 현재 정세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앞두고 추가 도발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군사훈련 같은 저강도 도발이 일단 예상되지만 정세 변화에 따라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북한도 또 강하게 맞선드는 항상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외형상으론 러시아제 신형 토폴-M이나 중국 둥펑 계열과 흡사하지만 모형을 공개한 일종의 기만 전술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도 방어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사실상 개발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구경근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음속이 넘는 속도로 떨어지는 표적탄을 정확히 유격합니다. 항공기 격추용 천궁을 개량해 저고도인 20km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직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대공 미사일 M셈입니다. 군 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의 모의 요격 등 시험 평가를 진행한 결과 발사 고도와 명중률 등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셈과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셈의 체계 개발까지 마무리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골격을 대부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로 60에서 150km 사이 고고도 상공을 막고 40에서 60km는 L셈, 20km의 하층은 패트리엇3와 M셈으로 막는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산인 페이트리어트와 유사한 성능의 국산 요격 미사일이 양산됨으로써 우리 방공망은 좀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군 당국은 당초 2020년이었던 M셈의 실전 배치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이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내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 소식은 김지훈 기자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전용기 편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당한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인성난 외교부 1차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의 영접을 받은 펜스 부통령은 서울 국립현충원부터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이기도 한 펜스 부통령이 첫 일정을 국립현충원 참배로 잡은 것은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내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면담 결과를 공동 발표하는데 발표 후에는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방안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한반도 상황, 즉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 한미 간에 상당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일본과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중국도 북한의 숨통을 점점 옥죄고 있습니다. 어제 자국역에 끼해 평양 노선을 폐쇄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최대 국영 여행사가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도심에 있는 중국 국제여행사 사무실.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 여행사인데 돌연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도 자사 사이트에서 북한 관광상품을 내렸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상당수 주요 여행사들이 북한으로 가는 관광행 모집을 중단했다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大型的旅行社已经陆续的将赴朝鲜旅游的产品下架。虽然旅行社方面没有透露是否收到过国家旅游局关于暂停提供到朝鲜境外旅游服务的通知。 중국 국영항공사인 국제항공이 내일부터 베이징과 평양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국영 여행사까지 가세하자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의식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태양절 행사에 중국의 고위 인사가 불참한 것도 일종의 대북 압박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통화에서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비밀 협상 중이라는 타이완 매체의 보도가 이어서 중국 선열 및 소국 영령, 애국지사와 천안함 연평해전이용사 그리고 태극기 헌법 조항제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경표, 조인환, 이석남, 김혜수, 김완식 애국열사님에 대한 문명이 붙였습니다. 이초 문명